자, 이제 시장이 네. 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은 늘 이분과 함께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인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오늘 강세 출발했습니다. 3포인트 올라서 0.14%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383포인트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이 363개, 하락은 이제 277개로 네. 일단 상승이 많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2.2포인트 올라서 0.3% 반등을 했고 71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이 684개, 하락은 이제 477개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강세가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하지만 그래도 어제 좀 많이 빠졌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이제 1.7%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테슬라 효과가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LG엔솔 좀 반등하고 또 네.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의 주가 오르면서 2차 전지가 일단은 좀 그러네요.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 중에서는 오늘 좀 넷마블이 한 2.7% 정도 마블이가? 상승을 마블이? 좀, 예, 하고 있고요. 웬일? 네, 오늘 2.5% 정도 반등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KT가 2.7% 정도 오르고 있고 오늘 게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2% 아, 그래요? 정도 반등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일더 머니 아니니. 아, 참. 그리고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가 1.5% 상승하고 있고 SK바이오팜도 1.8%, 중국 소비주죠. 그 FNF가 1.5% 정도 오르고 있고 일진머티리얼즈가 1.8%.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 사실 좀 게임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바이오하고 또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일단 오전장에는 좀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IS 동서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면서 건설주가 조금 부진한 편이고 그리고 효성 TNC가 마이너스 1%, 네. 또 두산바켓이 마이너스 1%. 또 요새 철강주 좋았는데 오늘 현대제철이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좀 한 1% 이상 빠지는 기업들이고 대부분은 큰 변동 없이 뭐 강보합, 약보합 좀 그렇군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저게 있었네요. 예. 모두의 마블 요기요와 제휴를 했구나. 모두의 마블? 예. 다시 모두의 마블을 달립니까? 뉴스플로우가 있다고. 이거 뭐랑 제휴한다고요? 요기요. 요기요? 예. 요기는 배달하는 데 아니에요? 그죠? 요기요는 아, 배달 그거 아니야? 이게 저 모텔 업체 아니야? 아니요. 야놀자랑 헷갈렸거든. 대민 경쟁사. 아니 요기요랑 야놀자는 어떻게 뭐지? 뭐 요기요랑 뭐? 여기서 자자고요? 안 되죠 그거는. 욕가는 줄 알았지 나는. 그래서 이제 모텔에서 이렇게 같이 모델 마블 같이 하고 그런 줄 생각했지. 그런 생각하셨구나. 배달이구나. 예, 막이 들렸어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출발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알테오젠이 0.8% 오르면서 어제 좀 바이오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출발이 좋고 자이언트 스텝이 역시 오르는데 아마 그 로블록스가 오늘 11%나 아마 주가가 오른 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 관련주다 보니까 10% 급등하고 있고 그 외에 LNF가 2.3% 올랐고요. 펄어비스도 2%, 컨투스가 1.5%. 그 요즘에 또 암호화폐 가격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결국 좀 그쪽 관련돼서 그 게임 업체들이 오늘은 좀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도 확실히 비트코인 오르니까 네, 이런 영향을 주네. 게임주가 같은 동네야. 네. 좀 2년 전에 정말 그 화끈했었던 그러니까. 업종이죠. 예. 그리고 첨보, 엔캔 같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바이오 그 다음에 그 게임 2차 전지가 좀 오르니까 일단 분위기가 조금은 코스닥 좀 살아나는 그런 좀 분위기 같습니다. 왜 김프로님이 요기요를 모델로 생각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어? 옛날에는 이불을 다 요라고 그랬잖아요. 자는 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야. 요기요 하면. 요즘도 침대에서 가끔 안 자고 마루에서 욕 깔고 자거든. 그런 이유가 있군요. 요기요가. 그래서 요가 생각나셨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화전자는 왜 이렇게 오릅니까? 네? 5%가 자전자가 오르네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애플이 이제 요번에 올해 나오는 아이폰 15에 폴디드 줌이라고 잔망경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탑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LG 이노텍이 7 정도 들어가고 자화전자가 3 정도 늘 거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 왜냐면 그거 제가 알기로는 자화전자가 삼성에도 그거 공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폴디드 좀. 네. 그 손떨림 이제 그 보정해주는 그 OIS. 예. 원래 네. 진동 쪽에는 저 일가견이 있는 네. 업체죠. 자화전자가요? 아 진동 전문입니까? 진동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폴디즘에 그게 좀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오르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HLB 생명과학이나 네이처셀 같은 일부 좀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밀리고 있고 시젠 같은 이제 그 진단키트 쪽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강세 흐름 좀 잘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가 좀 하락 반전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좀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하락폭이 0.8%까지 좀 늘어나고 현대차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예. 현대차 정말. 테슬라에 좀 쇼크도 좀 있어가지고. 현대차는 도대체 언제? 아니 2년 전부터 현대차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 뭐 애플카 때문에 말이지. 아 거기서부터 예, 시작된 예. 거야 고점이. 뭐였죠? 그때가 20만 원, 20. 쫙 올랐다고 그때. 30만 원까지 거의 갔어요. 아, 30까지 갔었나요? 거의 아. 30 근처까지 갔다가 와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자동차 잘 팔고 뭐 무슨 상 받고 네. 어디 미국에서 뭐 비중 늘리고 내가 뭐 유럽에서- 중국 때문에 중국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 옛날에. 중국에서 그럼. 현대차를 그럼 아 근데 그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 점유율이 1.5밖에 안 될 거예요. 거의 네. 유럽에서 뭐 최고의 뭐 2022년 무슨 상 그러니까. 받고 뭐 선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자 현대차는 16만 원대, 네 16만 4,500원 정도의 지금 가격.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 좀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는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좀 팔고 있습니다. 한 367억 정도 순매도고 기관이 한 20억 정도 사는데 여전히 뭐 금융 투자는 좀 팔고 있지만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전체로는 한 20억 정도 순매수인데 다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주식을 많이 샀었는데 오늘은 좀 전기전자를 아마 삼성전자 좀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0억 정도 순매도 나오면서 지수에 조금 오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이제 약세 보이는 건 외국인의 좀 전기전자 매도가 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통신주가 오늘 좀 괜찮은데 아마 KT가 2.6% 오른 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섬유의복 쪽에서는 아마 FNF가 2% 오른 게 좀 영향을 줘서 통신과 의류 쪽이 일단 코스피 쪽에선 좀 상승폭이 좀 큰 편이고요. 네.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그 메타버스입니다. 오늘은 뭐 메타버스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맥스트란 기업 한 15% 정도 이렇게 오를 정도로 15? 15% 올랐고 자이언트 스텝이 11, 뭐 덱스터가 한 6%. 아 진짜 2년 전으로 돌아갔네. 네, 갑자기 2년 전. 와. 예. 게임주가 오늘은 좀 이쪽 섹터가 좀 되게 강한 흐름입니다. 게임즈도 좀 전동 게임즈 말고 이렇게 좀 그 메타버스 뭐 네, 이쪽 그쪽 관련된 하셨던- 뭐 네. 약간 또 코인 뭐 네, NFT나 코인, 맞아요. NFT나 이쪽이 좀 확실히 센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그래도 게임주 대장주가 사실 NC잖아요. 뭐 가장 큰 회사니까. 네. NC도 한 3%나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음. 넷마블하고. 그러니까 큰 기업들도 어느 가기는 정도 이렇게 간다. 또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좀 이끌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도 조금 가죠. 네, 펄어비스도 괜찮고. 그래서 게임도 좋고 오늘 컨텐츠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웹툰도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고 또 최근에 뭐 엔터사들도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하이브도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YG도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오늘 다 좀 엔터까지 영향을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좀 구도인 것 같고 또 리오프닝 수혜주인 여행주가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뭐 좋은 흐름 항공주까지 네. 같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인 어제 카카오 네이버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좀 플러스 반전하면서 상승을 잘 이끌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의 주요 기업들은 좀 약한 게 철강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철강. 네, 오늘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좀 빠지고 어제까지 은행주가 정말 강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한 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 원전주 또 건설주 또 반도체 대표주 정유업종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좀 무거운 기업들이 다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은행 오늘 왜 이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는 은행주에 대한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은행주. 이제 은행주 투자가 굉장히 쉬운 투자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망할 염려 없죠. 그렇죠. 거래량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은행주 투자할 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야 은행 안 망하지. 그리고 딱 차트를 보면 무지하게 빠져 있어. 그래서 야 은행주 이거 한 3년 4년 묻어놓으면은 네, 한 50%만 먹고 나오자. 그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딱 5%가 더 빠지잖아. 그럼 생각을 바꾸고 팔아버려.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 아니 자기가 확증하는 거야. 은행이 뭐 손해를 보겠어? 그리고 또 들어가면서 하나 착시가 뭐냐면은 가만히 있자. 내가 은행에 맡기면 지금 4% 준다는데 야 요거 한 3일 만에 내 옆에 김대리는 3일 만에 10% 먹었다더라. 그 얘기 듣고 은행주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 들어가실 때는 딱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제 경험은 그래. 네, 난 은행주 요번에 들어가서 30%? 저 같은 경우는 뭐 30%는 잘 안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 10%, 15%. 이게 단탈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은행주가 갖고 있는 성격이 많은 사람들이 막 회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작용이 있어요. 그 당국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게 일종의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주주한테 30% 줘? 그럼 소비자한테도 30% 줘야지.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회적 기업사의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10% 잡았어요 목표를. 음. 한 2달 걸려서 음. 한 8%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만 더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도 이제 안 파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빠져요. 그래서 6% 5% 또 빠져요. 네. 이때 이제 우린 고민되거든요. 자 빨리 10%가 아니라 5%를 먹고 빠지자. 내가 벌써 한 석 달 기다렸는데. 아니면 아니야 다시 10%까지 갈 때까지 난 기다려. 내 목표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죠. 네. 그때 이 은행주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됐냐. 나머지 내 포트폴리오가 많이 빠져 있다. 네. 그럼 8%라도 팔 수가 있죠. 네. 근데 나머지가 더 올라 있다.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네. 내가 지금 더 살 돈이 있는가, 더 사고 싶은가. 그러면 8%인데 조정을 받아서 4%로 내려왔어요. 네네. 그러면 정프로 입장에서 야 이거 더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냥 8%팔 수도 있다는 거죠. 4%에 팔 수도 있고. 네. 그럼 뭐 딱 목표대로 가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정하는 게 은행주 투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은행이 100년 은행이니까 은행주를 장기 투자한다. 잘 안 맞더라고. 은행주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안 망하는 회사 중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제일 피해본 게 뭐냐? 은행주하고 한전주예요. 한전도 망합니까? 아니 한전이랑 뭐 무슨 원수인 일이 있어? 원수진 게 아니라 그게 현혹되거든. 왜냐면 제일 안전한 주식이라고 제일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잘못된 거라. 네네. 한전 뭐 KT 뭐 그렇게 한전, KT, 까공 예. 절대 안 망하지. 예. 그러나 예. 네, 주식도 그렇게 안 망한다고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오늘 좀 코스피 대형주들 있죠, 뭐 경기 민감주나 은행주 이쪽이 좀 시총들이 크다 보니까 네네. 삼성전자도 한 1% 이상 빠지면서 코스피는 좀 제법 많이 밀리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도 약간 밀리는데 그래도 게임주가 좀 버텨주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버티는데 사실 코스피가 오늘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골드만삭스 때문에 다우는 급락해 버렸거든요. 나스닥은 올랐으니까 약간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지금 미국 증시랑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일단 시장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리포트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이 그 대안은 K 배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뉴스가 좀 나왔는데 브리티시 볼트 영국의 그 회사 중에 하나죠. 이 배터리 회사인데 이게 38억 유로 투자해가지고 35기가와트 기가팩토리 건립 예정이었고 캐나다에도 60기가와트 짓기로 했는데 일단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2022년 말에 그 이 2차 전지 양산 및 수율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자금도 지금 조달에 실패해가지고 직원 파산이에요, 해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그 배터리 제조사거든요. 네네. 이 노스볼트하고 브리티시 볼트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결국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배터리 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냥 뭐 무슨 건전지 만들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전지를 건전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건전지도 쉬운 건 아니죠. 건전지 다이소가 팔잖아요. 20개 1,000원씩. 네.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사점 뭐냐면 이제 기존 배터리 업체가 아니고 신생 기업이 이거를 단기간에 그렇지. 대량으로 양산하는 건 어렵죠. 개발은 할 수 있는데 맞아. 대량 생산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맞아. 그 기간 동안 금리 높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뉴스는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의 경쟁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좀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또 테슬라가 판가를 인하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오히려 지금 그 예약 구매가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또 2차 전지 업종한테는 네. 좀 좋은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어릴 때 이렇게 건전지를 혀에 대보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아, 그 맛이 살짝 있잖아. 맛이 있죠. 약간 쇠 플러스 약간 좀 약간 비릿한 뭐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1.5V짜리랑 우리 어렸을 때는 건전지가 되게 이제 다양했잖아요. 뚱뚱했지 이렇게. 예, 그 걔도 있고, 네, 그 맞아 이만한 큰 네. 친구 저 랜턴 같은데 들어간 그러니까. 애도 있고, 그 다음에 9V짜리 있어요. 고용물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박스형으로 9V짜리 혀에 대면 와 그 느낌 아주 어질어질하지. 짜릿짜릿합니다. 네, 9V만 돼도 와 건전지 맛 잊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버든 많이 먹었어. 옛날에 타멀미 하면 10원짜리 동전 빨아먹었는데. 야, 그 10원짜리 기억 안 나냐? 10원짜리 동전 빠르네. 아니 멀미 난다면 아, 진짜로 현해미라 봐 그랬더니 10원짜리 동전 한 5초 정도 딱 하면 그 비유 엄청 상하잖아. 그러니까 멀미를 이걸로 이겨라. 참 강하게 그래- 컸어요 우리. 진짜 강하게 컸다. 네, 강하게 아, 컸습니다. 요즘 자. 너무 애들이 약해.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서는 그 건강기능식품 이제 관련된 건데 DS투자증권의 장재 연구원님이 일단 건강기능식품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 보고서를 써줬고요. 해외 매출이 일단 이제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하고 있어서 전 세계 2위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아마 건기식 수요가 좀 급증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국내 ODM 업체로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브랜드 아시아 지역 생산 기지 역할이 좀 강화되면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수출 금액이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기타 조제 식품이 이 건기식 쪽인데 12월에만 52% 정도 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좀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그 상승이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은 한때 우리나라도 정말 고성장했었는데 국내 쪽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주춤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ODM 업체들이 그 서로 증설을 워낙 해가지고 경쟁도 서로 치열한 데다가 브랜드 업체들이 또 생산 설비를 좀 자체적으로 확충하려는 좀 그런 니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ODM 회사들의 좀 물량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소비 여력은 좀 감소하는데 원가 부담은 늘어나는데 이거 판매가 올리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또 경쟁 심한데 안 팔릴까봐. 그래서 국내에선 조금 좀 쉽진 않다. 근데 이제 개별 인정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ODM 업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원료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거 특허를 보존해 주는 거죠. 네. 이 회사 외에는 못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장이 좀 성장하니까 개별 인정형 원료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원료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모바일 건강 쪽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확대되는 기업들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긍정적이죠.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규제 혁신을 작년에 100대 과제 중에 한 3개 정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맞춤형 건기식, 융복합 건기식인데 이제 맞춤형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한테 이제 맞는 걸로 할 수 있는 건데 네. 모든 제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회사들이. 그래서 2020년에 168개 매장이 승인을 받았는데 1,559개까지 지금 늘어났대요. 그 융복합은 여러분들 아마 그 이런 이제 기능성 음료 같은데 위쪽에 보면 이제 캡슐 형태로 돼가지고 알약이 같이 포함된 거 아마. 요즘 그게 예. 대세잖아. 비타민. 네, 그게 이제 융복합 건기식이거든요. 아. 원래는 옛날에 안 됐어요 이게. 그냥 아,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기능식품 따로 사가지고 그만 아, 그 먹어요. 이뮨이라고 왜 그 많이 나오잖아. 뭐. 예. 근데 비타민 그게 뭐 허용을 에르메스라고. 해줬어요. 예. 이게 이제 일부 제품을 제품에 대해서. 이면 예. 그왜 그러니까. 이게 위에 알약이 있고 밑에 그거. 예,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융복합 아, 건기식인데. 그거예요?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안 됐는데 21년도부터 이게 승인이 떨어져서 모든 제품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176개까지 지금 제품을 추가로 그거 승인받았던 진짜 많이 먹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아, 그게 좀 좋습니까? 확실히? 효과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약 먹고 쪽 빨아먹는 네, 것까지 같이 먹으니까.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구나. 예.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좀 많이 남더라. 아, 병에. 어. 병에. 아. 탁 털어넣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음. 점액질이잖아. 예, 그게 예. 많이 잔류해요. 아깝더라. 그건 이제 저 물러 갖고 좀 흔들어서 드셔야죠. 아 형님 왜 이렇게 옛날에 그 헝그리 정신 다 어디 갔어요? 혀 안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야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옛날에 먹었던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봉 맛이 그렇게 좋다고. 철봉 그 쇠맛. 왜 이렇게 흙 먹은 분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없었던 분들 많이 모이나 보지? 예? 흙 먹었다는 분이 많네. 예, 종이 드시는 분 분필. 그런 게 분필 드실 정도면 저 필을 그러니까.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이런 데 나가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타이티예요? 타이티? 뭐 IT? IT. IT예요, 우리가? 이제 쿠키 지능 쿠키 같은 그러니까. 거. 예. 자 리포트들 살펴봤고요. 네. 아 요즘 그런 건기식이 좀 이렇게 융복합이 많이 나오는군요. 네, 요즘에 그런 이것저것 게 좀, 섞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이제 건기식 회사들한테는 좀 이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또 포인트니까 긍정적이다. 건기식 라고 진짜 보는 많긴 너무 많더라. 근데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게 진짜 좀 경이 단점이죠. 치열하더라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돈 많이 버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러긴 한데 와 정말 무슨 뭐 비타민 어쩌고만 쳐도 막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진짜 치명적인 유혹이거든.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아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판매만 되기만 하면 대박이거든 그게. 그렇잖아. 건기식이. 그러니까 뭐 광고를 엄청 때리는 예, 거지. 뭐 낮에 케이블 TV 들면 다 그거야. 맞아요. 예, 다 그거야. 근데 그게 또 장사 또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그거 뭐. 딱 그런 건기식 있잖아.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기식 쫙 나온 다음에 무슨 광고 나오는지 알아? 그 다음에 뭐야 소팔메토? 상조 광고 딱 나와버려. 아, 좀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두 가지를 자극하잖아. 나라 부채기 먹어야 되겠다. 아버지 사드려야 되겠다. 아, 그게 안 보이나? 나 광고를 쫙 보면은 다 몸에 그거 딱 그런 게 하다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구나. 갑자기 무슨 남상조가 딱 나와. 아버지 딱 그. 아, 역시 TV를 잘 안 봐. 그걸 못 봤네. 에? 아, 상조 그렇게 포트폴리오 하는 거야. 건강식 그런 게 건기식 나오고. 어. 아. 근데 상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상조 나오고 겁을 주고 그다음에 건기식으로 이렇게. 아니지. 딱 하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아. 눌러야지. 자, 건기식 플러스 상조는 피해가기 힘든 조합입니다. 자, 그렇게 리포트는 다 봤을까요? 예. 네. 자,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웬만히 한다. 코스피는 0.3% 정도 마이너스 2,373 정도 지금 예. 약간 하락하고요. 아,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네,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오르고 다우 빠지는 게 아, 우리나라 비슷하네. 네네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오프닝까지는 살펴봤고요. 염이사님도 건강기능식품 좀 챙겨 드세요, 근데?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드세요? 도대체 제가 뭘 먹는지 모릅니다. 계속 이제 챙겨주시면 사모님이 와이프가 챙겨주니까 주는 대로 먹는구나. 네, 그냥 먹어요. 뭔지는 잘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동시에. 네, 동시에 먹죠, 동시에. 나는 진짜 그거는 진짜 옛날에 안 했거든. 뭐요? 왜냐면 다 이게 화학약품이잖아. 대부분. 근데 화학 제품이 대여섯 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화학 작용을 할지 나 모르니까. 그거는 진짜 왜냐면 그래서 그것도 딱 처방을 받아서 이게 다 승수 효과가 있는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페어가 되는데 우리가 막 해가지고 하면 생약이 아닌 바에는 그래서 절대 내가 막 그냥 포트폴리오 하진 않는데 근데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개 동시에 먹어도 문제 없다. 어차피 효과도 없으니까 문제 생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안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사실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한의사분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친해. 근데 그분이 이제 모임에 나갔나 봐. 그래서 3%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김프로를 우리가 좀 아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한 몇 달 전인가 뭐 얼굴 좀 붓고 피곤하다고 막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나 봐.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붓기도 좀 빠지고 이 신진대사 좋은 약을 한 개 주셨어요. 네. 먹어보려고.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드신 거예요? 아니, 오늘 배달 왔어. 붓기 빠지는 거. 붓기도 좀 빠지고 이제 붓기라는 게 이제 이게 신진대사 안 되면 좋거든. 근데 이게 지금 붓기인지 살인지는 모르잖아요. 이거 드셨는데 안 빠지면 그거는 살입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붓기 얼른 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염성환 이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